삼국지연의에는 수많은 명장면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전설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 온주 참화옹일 것입니다. 한 잔의 따뜻한 술, 그리고 단 3번의 검격. 관우는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천하에 알렸습니다. 조조와 여러 제후가 모인 자리에서 화옹은 이미 수많은 장수를 베어 쓰러뜨린 무적의 장수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던 그때 관우는 앞으로 나와 맹세합니다. 내가 화옹의 목을 베지 못하면 이 머리를 바치겠노라. 조조는 웃으며 술 한 잔을 따라 주었고 관우는 술을 마시지도 않은 채 그대로 말을 몰아 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그의 붉은 얼굴과 청룡 언얼도가 다시 나타났을 때 관우의 손에는 이미 화옹의 머리가 들려 있었죠. 조조가 따른 술은 아직 식지도 않았습니다. 이 한 번의 전투로 관우는 무성이라 불리며 천하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화옹을 베어넘길 수 있었던 자는 관우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삼국지의 전장을 뒤흔든 수많은 무장들 중 관우 못지않은 실력을 지닌 사나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약 관우가 아니었다면 누가 화옹을 베었을까? 그 물음의 답을 찾아갑니다. 온주 참화옹, 전설의 시작. 동탁의 군사가 낙양을 짓밟던 그 해, 제후들은 연합군을 결성했지만 누구 하나 화옹의 칼날 앞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화옹은 불처럼 맹렬했고 그의 창끝이 번쩍일 때마다 또 한 명의 장수가 쓰러졌습니다. 전장은 공포로 잠식되었고 제후들의 진영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때 붉은 얼굴에 검은 수염을 지닌 한 사내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관우.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만약 화옹의 목을 베지 못한다면 제 목을 바치겠습니다. 조조는 놀라면서도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좋다. 그대의 결의를 시험해보자. 술 한 잔을 따르겠다. 조조가 건넨 술잔에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관우는 술을 마시지도 않고 그대로 말을 몰았습니다. 청룡언얼도 로행 위에다가 햇빛을 받아 번뜩이며 그 거대한 기세가 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잠시 후 먼 곳에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붉은 말을 탄 관우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손에는 화옹의 머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조가 따른 술은 아직 식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진중의 모든 장수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 천하의 관운장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의 무용담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관우는 한순간에 무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설은 단지 힘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맹세를 지킨 충, 목전의 두려움을 뛰어넘은 용, 그리고 의형제 유비와 장비를 위해 싸우네 그 모든 것이 이 한 번의 전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온주 참화옹, 그것은 단순한 일전이 아니라 관우라는 인물이 전설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천하의 풍운이 요동치던 그 시대, 한 잔의 따뜻한 술이 훗날 수백 년 동안 전해질 신화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일, 장비, 여포와 맞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나이. 삼국지의 전장을 돌아보면 용맹이라는 단어는 수많은 장수를 수식하지만 진정 그 이름에 걸맞은 사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비는 예외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이 센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폭풍처럼 터지고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던 사내. 하지만 그 속에는 형제에 대한 의리와 불의에 맞서는 강직함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합의성 전투, 그리고 호로관. 장비는 수많은 전장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지만 그를 전설로 만든 것은 단 한 사람과의 대결이었습니다. 바로 여포. 삼국지에서 무력의 화신이라 불린 여포는 일찍이 천하의 장수들이 두려워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장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여포와 오십합 또 백합을 오가며 맞붙었습니다. 창과 창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고 땅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의 기세는 마치 호랑이와 용이 하늘을 찢는 듯한 장관이었습니다. 승부는 끝내나지 않았지만 그 싸움 하나로 천하의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포와 대등하게 싸운 자 장비뿐이다. 그날 이후 장비의 이름은 무식한 장수가 아니라 용맹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관우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비의 무예는 나보다 낫다. 형제가 서로의 재능을 인정할 만큼 그들의 결속은 강했고 서로 다른 빛으로 빛났습니다. 관우가 화옹을 3번의 칼질로 베었다면 장비라면 단 한 번의 창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망설임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비는 언제나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저항이었고 정의를 지키기 위한 불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포와 맞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나이, 그 이름은 장비였다.
온주 차마옹의 전설이 관우의 이야기라면 진정한 전장의 폭풍은 바로 장비의 것이었습니다. 이 하후돈, 조조의 철갑 방패, 삼국지의 수많은 장수들 중 진정 충이드와 용맹요문을 동시에 상징하는 인물은 드물다. 그러나 하후돈 무훈 그 예외였다. 그는 조조의 고향 친구이자 피보다 진한 충성으로 맺어진 사내였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함께 말을 달리고 세상이 어지러워질 때는 함께 창을 들었다. 조조가 난세의 영웅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후돈이라는 철갑방패 강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나 가장 앞에서 적을 막았고 가장 위험한 곳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여포와의 전투에서도 하후돈은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여포의 창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들 때 그는 오히려 전장을 가르며 맞받아쳤다. 그의 검끝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조조를 지킨다는 신념 하나뿐이었다. 또 한 번은 백마장 전투에서 조운을 추격하며 그 맹렬한 기세로 전장을 뒤흔들었다. 조운은 천하의 무장으로 손꼽혔지만 하후돈의 추격 앞에서는 쉽게 물러서지 못했다. 그 용맹은 관우조차 경계했을 정도였다. 그만큼 하후돈의 이름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조조군 전체의 기둥이었다. 그는 전쟁터에서 눈을 잃고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화살이 눈에 밝히자 그것을 뽑아 삼켰다고 전해진다. 피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은 산에 그가 있었기에 조조는 수많은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화옹이 아무리 맹장이라 해도 하후돈의 강철 같은 충의와 용맹 앞에서는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후돈은 단순히 싸우는 장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믿음을 위해 싸웠고 주군을 위해 칼을 들었다. 그것이 바로 하후돈이 가진 진정한 힘이었다. 조조가 하후돈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는 내 창이자 내 방패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기억한다. 하후돈, 조조의 철갑 방패. 그가 있는 한 조조의 등은 결코 뚫리지 않았다. 3. 조홍, 마초의 검을 막아낸 사내. 난세의 전장에는 이름 없이 사라진 장수들이 많았지만 진정으로 주군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 사나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 조홍마, 그는 그런 인물이었다. 조조의 친척이자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동반자. 그에게 조조는 단순한 주군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운명의 주인이었다. 211년 동관의 전투. 하늘은 붉게 물들고 전장은 피로 뒤덮였다. 마천와 그 이름은 당시 이미 서량의 호랑이로 불렸다. 촉한의 5호장 중 한 사람, 천하의 장수들조차 그 앞에 서면 숨을 죽였다. 하지만 조홍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말 위에서 창을 높이 들고 마초의 검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들의 싸움은 무려 40합. 번쩍이는 검광 속에서 불꽃이 튀고 대지는 울부짖었다. 어느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고 승부는 끝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싸움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무력의 대결이 아니었다. 조조가 패퇴하며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조홍이 있었다. 그는 마초의 길목을 가로막아 조조가 퇴각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만약 그날 조홍이 없었다면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것이다. 조조는 살아남았고 조홍은 피로 물든 창을 세운 채 묵묵히 주군의 뒤를 지켰다. 이 한 장면은 조홍의 이름을 영원히 전장에 남겼다. 그는 명예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오직 의리 그리고 신의 그 두 글자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마초의 검을 막아낸 사내 조홍. 그에게 화웅은 결코 두려운 상대가 아니었다. 만약 그가 화웅과 맞섰더라면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을 것이다. 조홍의 검 끝에는 충이 실려 있었고 그 충이는 그 어떤 강철보다 단단했기 때문이다. 4. 우한국 여포에게 도전한 무명의 장수, 이름 없는 장수. 그러나 그 이름 뒤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내의 용기가 숨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우한국 유한고 공자의 후손이자 스무 대손인 공룡의 휘하에 있던 무장. 그는 비록 높은 관직이나 명성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지만 전장에 나설 때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진짜 전사였다. 서기 190년 연합군이 동탁 토파에 나섰을 때 전장은 피와 불길로 뒤덮여 있었다. 그때 적진 한가운데서 전설의 이름이 울려 퍼진다. 여포가 나왔다! 세상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던 전신 여포. 그의 창이 번쩍이는 순간 수십 명의 병사가 쓰러졌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할 때 우한국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외쳤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어찌 한 몸 아끼랴. 그리고 말을 타고 여포를 향해 돌진했다.
철과 철이 부딪히고 창끝이 하늘을 찢었다. 단열. 여포의 방천화극이 번개처럼 내리쳤고 우완국의 손이 잘려나갔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피를 흘리며 말을 돌려 마지막까지 아군의 테러를 지켰다. 그는 패배했으나 그 싸움에서 부끄럽지 않았다. 여포가 전성기였던 그 시절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다. 당시 수많은 장수들이 여포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했지만 우완국은 오히려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것이 바로 무장의 자격이었다. 화옹이 아무리 강했다고 해도 그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자는 용기와 결단을 가진 자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완국은 이름은 무명이었을지언정 진정한 의미의 영웅이었다. 만약 그가 화옹과 맞섰더라면 싸움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여포의 창을 버텨낸 사나이, 그에게 화옹은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었다. 우완국의 검끝에는 살기가 아닌 의기이가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온주 참화옹 그 한 장면은 수백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전설로 남았다. 피비린내 가득한 전장 속에서 관우가 따뜻한 술 한 잔을 시키기도 전에 적장의 목을 베어낸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라 의로움과 용기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한 사람의 이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삼국의 시대는 수많은 영웅들의 피와 땀으로 엮인 거대한 서사였다. 관우가 의의 화신이었다면 장비는 분노 속에 숨겨진 정이었고 하후도는 충성으로 스스로의 두려움을 삼킨 장수였다. 조홍은 피보다 진한 우정으로 전장을 누볐으며 그리고 우완국은 이름 없는 무명 속에서도 용기 하나로 여포에게 맞선 사내였다. 그들은 각기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가 한 가지 진실을 증명했다. 진정한 영웅이란 이긴 자가 아니라 끝까지 맞선 자라는 것. 화옹의 목을 벤 관우가 전설을 만들었다면 그 전설을 이어간 것은 바로 이 네 사람의 숨결이었다. 그들의 칼끝은 시대를 향했고 그들의 이름은 비록 세월 속에 묻혔을지라도 그 정신만은 꺼지지 않았다. 삼국의 전장은 이미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의기이치는 오늘날까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진정한 영웅이란 누구인가? 화옹을 베는 자인가?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도 칼을 들고 일어선 자인가?